안녕하세요. 인베스터 J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저번에 알려드린 이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써봤는데요. 이 골드 데드 크로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표상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 데드 크로스랑 K선이 D선을 뚫고 내려가는지, K선이 D선을 뚫고 올라오는지 그걸 말하는 거고,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는 곧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스토캐스틱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 어떠한 식을 이용해서 구해지는 건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걸 제가 알 필요 없다 그랬죠. 예. 실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예시도 기억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몰라서 나쁠 건 없으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 뒤에 나와요. 스토캐스틱 이것만 알자. 자, 스토캐스틱에 대한 정의를 딱 한 문장 이걸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스토캐스틱은 특정 기간의 고점과 저점 범위 내에서 현재 가격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리고 이 아래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이 화면은 스크린샷을 딱 떼놔서 떠나서 이렇게 두고두고 보셔도 될 만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니면 옆에 적어 놓던지.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자면 이평선의 정배열, 역배열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이평선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건 정배열이 보통은 굉장히 강한 상승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이평선이 역배열된 상태는 굉장히 강한 하락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에 따라서 스토캐스틱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지니까 이걸 먼저 살피시고, 두 번째 80 이상은 검매수 구간, 20 이하는 검매도 구간. 제가 저번 시간에는 80 이상 검매수, 20 이하 검매도를 반대로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80 이상은 검매수고 20 이하는 검매도예요. 그리고 3번,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3번이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를 살펴라 라는 내용인데 이건 뒤에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스토캐스틱의 골드, 데드 크로스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스토캐스틱은 움직임이 이렇게 느려요. 느리고 두 번째 캐스틱은 적당해요. 그래서 얘가 만드는 골드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스토캐스틱은 움직임이 좀 빨라서 얘가 골드를 내는지 데드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매매에 임하면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첫 번째 스토캐스틱이 이 한 파동을 만들 때 이렇게 작은 스토캐스틱은 두 개 내지 네 개의 파동을 만든다.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까지 많으면 다섯 개까지. 하지만 보통 이렇게 두 개나 세 개, 네 개를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스토캐스틱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클릭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이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창들을 연 다음에 스토캐스틱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실수한 것을 따로 편집을 못했는데 이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예, 이제 실제 차트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을 살펴볼게요. 작년, 재작년, 2016년 8월부터 2018년 1월, 2월, 3월까지 차트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5일선, 20, 60, 120, 241선까지 정배열되어 있죠. 242 제일 아래 깔려 있고 5일선, 21선 등이 가장 위에 있는 이걸 정배열이라 그러는데
이건 시장이 매우 강한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래 스토캐스틱을 먼저 보시면 K선이 D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횡보를 하죠. 어, 한번 그 스토캐스틱 구하는 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는 횡보를 하더라도 스토캐스틱은 당연히 여기 50쪽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횡보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러면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다시 올라오고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면 안 되겠죠. 이런 강한 상승세에서는 그러다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한번 하락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줘요. 보시면 꽤 강한 하락이 나왔죠. 5일선이 20, 60선을 뚫고 120선까지 터치를 했어요. 이렇게 강한 하락세를 우리가 보고 나서 속으로 느껴야 되는 건, 아, 얘가 나 앞으로 하락하겠어 라고 말한다는 거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스토캐스틱을 더 면밀히 살펴야 돼요. 이렇게 강한 하락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 이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이제 상승하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드는데 상승하려는 경향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반면에 주가는 상승하고 살짝 하락한 다음에 더 상승하고 더 상승하고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자, 자세히 보시면 주식이 크게 상승했다가 상승하려는 경향성이 누그러져요. 그리고 살짝 더 크게 상승했다가 거의 횡보를 하고 이게 유심히 봐야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이 각도가 점점 완만해졌죠. 상승했다가 또 완만해지고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도 저런 경향성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니까 색깔로 나타내 주잖아요. 과매수 구간 그리고 과매수 구간에서 떨어지고 올라오려다가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각화 시켜주니까 자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셨어요. 주가는 상승했지만 오히려 스토캐스틱의 에너지는 떨어지는 모습 이걸 매도 시그널로 잘 삼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엔 주 차트를 볼까요? 삼성전자의 주 차트를 보고도 우리가 주가의 하락 혹은 그 전에 강한 상승장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이쪽을 보시면 2015년 중반 이후인데 스토캐스틱이 강하게 하락 과매도 구간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주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었지만 스토캐스틱은 오히려 30, 40쯤에서 강하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이뤘다고 합니다. 스토캐스틱이 주가가 오르려는 경향성은 크게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는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하락한 정도에서 그친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상승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1차트에서 보이는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주차트에서 보인 다이버전스니까 적어도 이 정도 기간만큼은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 좋죠. 삼성전자의 그러면 최근 주식을 볼까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번엔 1차트인데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1차트고 그 강한 하락장이 감지된 이후에는 주식을 웬만하면 건드면 안 돼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매매를 쉬고 정하고 싶으면 흐름이 좋을 것 같은 다른 주식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쉬고 난 다음에는 스토캐스틱을 또 면밀히 살펴봐요. 계속 살펴보는 거죠. 이때 매매를 쉰다고는 했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참을성을 가지고 흐름을 보다가 아래 보시면 이렇게 세 번째 스토캐스틱이 다이버전스를 이룬 걸 볼 수 있죠.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하려는 경향성이 컸다가 점점 누그러지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그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오히려 하락했지만 정말 자세히 보면은 하락세가 컸다가 점점 각도가 원만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한번 딱 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캐치를 하거나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런 보조 지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이때 말고 이때도 괜찮고 점점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팔지 않고 스토캐스틱을 보다가 상승세가 강하고 그리고 다시 상승세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 즈음에 주식을 팔면 거의 최고점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죠. 매도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스토캐스틱이 그러면 암호화폐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었는데 이때는 비트코인을 보고 있다가 왜냐하면은 과매도권에 있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한번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한번 눌렸을 때 스토캐스틱을 면밀히 보는 거죠. 골드 크로스가 나기 전에 이 기간 동안 주식 혹은 이렇게 암호화폐를 매수를 하면 좋아요. 시간 많이 줬잖아요. 이때 거의 열흘에서 20일, 30일까지 시간을 줬는데 이때 여유 있게 매수를 하고 나서 쭉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즈음에서 매도를 하면 좋은데 저는 실제로 5일 전, 6일 전쯤에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어요. 전량 매도를 하고 물론 이더리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생각해서 했을 때도 매도를 했다고 잘 매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비트코인의 패턴이 전형적인 고점 패턴이에요. 이렇게 크게 봉우리 하나를 만들고 봉우리 두 개째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세 개째도 넣을 수 있고 이게 전형적인 고점 패턴인데 여기서는 올라갈 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호재를 만나서 비트코인이 좀 내려오다가 크게 쭉 갈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놔주는 거고 기분 좋게 놔주는 거죠. 벌써 2배 이상을 먹었잖아요.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죠. 그리고 상승할 가능성이 물론 있으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남겨놓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차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토캐스틱이 나타내는 그런 패턴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첫 번째 스토캐스틱이 크게 한 파동을 그릴 때 두 번째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봉우리를 두 개 만들고 세 번째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만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아니, 세 번째 스토캐스틱이 좀 더 빨라요. 좀 더 빠르게 가격을 반영하고 세 번째 스토캐스틱이 좀 느려요. 그래서 딱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이걸 따르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이거나 이거 두 번째나 세 번째 스토캐스틱으로 매도 시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봤고 앞으로도 차트에 대해서 다룰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는 가치,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기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심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순서를 정하지 않았고 우선 다음에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가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알아볼 거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세운 기준을 이용해서 어떤 기업들이 튀어나오는지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 나오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매 참고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좋은 기업을 저한테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